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자꾸만 머무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고 조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심리와 관계 감정을 상담해온 김현숙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로 하기 어려운 그 진심들, 여자가 말없이 보내는 그린라이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이 스치고 미소가 깊어지고 하트 하나 붙인 메시지에 괜히 심장이 뛰는 이유. 그 모든 몸짓 속에 담긴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오늘 집에 혼자야라는 은근한 초대장. 오늘 집에 혼자야.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 여러분은 한 번쯤 짐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꼭 감춰둔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은근한 초대장이죠. 서울에 사는 56세 최 씨는 최근 직장 후배와의 문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 오늘 집에 혼자예요. 조용하니 참 좋네요. 그 말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왜 굳이 그런 정보를 알려왔을까요? 혼자 있다는 사실은 때로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더 이상 충동에만 이끌리는 어린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와 호감, 그리고 은근한 끌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독백이 아닌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유혹의 손짓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엔 뭐 하세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지 않게 포장된 문장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적극적인 이들은 그럼 내가 가도 돼? 라고 장난스레 반응하겠죠. 조심스러운 사람은 혼자면 좀 외롭겠네 정도로 감정을 살핍니다. 이 대화는 마치 문을 반쯤 열어놓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문을 열고 들어올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야. 그런 뜻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초대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말투와 상황, 그리고 평소의 감정선입니다. 혼자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의미심장하게 멈췄는지. 이성 간의 감정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의 톤과 타이밍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오늘 집에 혼자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2. 거리 좁히기와 무심한 신체 접촉의 의미.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마음의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감이 곧 감정의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중년이 되면 신체 접촉 하나에도 의미가 묻어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은근한 신호일까요? 대구에 사는 59세 박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과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 중 그녀가 갑자기 팔을 뻗다가 그의 손등을 스쳤고 웃으며 어머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터치가 너무 짧아서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성 간에 무심한 듯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예를 들어 팔이 닿는다거나 무릎이 스친다거나 어깨를 가볍게 잡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말보다 더 확실한 감정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거리 좁히기는 더욱 그렇죠.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꾸 몸을 기울인다거나 굳이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는다거나 사진을 찍을 때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싼다거나 하는 행동은 난 지금 당신이 편해 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오랜 시간 타인의 감정에 무뎌지거나 반대로 작은 신호에도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한 번의 스침은 우연일 수 있지만 자꾸만 좁혀오는 거리감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당신의 팔에 자주 머무르나요? 말을 건넬 때 유독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나요? 이러한 작은 접촉은 사실 가장 강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손끝의 스침.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3. 메시지 속 하트와 장난 말투의 변화. 요즘은 감정이 문자 속에 숨어 흐릅니다. 특히 중년의 이성 간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더 계산된 말투가 오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신호가 바로 이모티콘, 그 중에서도 하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오래 연락만 주고받던 여성 지인에게서 메시지 말미에 작은 하트 하나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빨간 하트가 아닌 노란 하트였고 며칠 뒤엔 핑크빛 하트, 그리고 결국엔 정면으로 뛰는 붉은 하트까지. 그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예쁘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중년의 하트는 젊은 세대처럼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붙은 하트 하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표시일 수 있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문장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투의 변화도 놓쳐선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존댓말과 이모티콘 없는 단문 메시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장난기 섞인 반말, 그리고 왜 앉아요, 보고 싶다 같은 꼬리말이 붙는다면 그건 분명 선을 넘기 직전의 감정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농도가 조금씩 말투를 덧칠하며 어느 순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물론 문자 하나에 모든 걸 해석해선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전과의 차이입니다. 늘 같은 말투였던 사람이 유독 다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진 말투,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붙은 하트 하나. 그 작은 상징에 마음이 두근거렸다면 이미 마음의 대화는 시작된 겁니다. 4. 눈빛과 입꼬리 미소에 담긴 마음.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눈빛 하나, 그리고 입꼬리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년의 감정은 더 조용하고 섬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은 표정 변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죠.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정 씨는 오랜 동호회 지인과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눈을 마주친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끝마다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 정 씨는 어느 순간 그 미소가 자신만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죠. 눈빛이 자꾸 머뭇거리며 상대의 눈을 피해도 그건 부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일수록 시선을 길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담하게 눈을 마주치고 그 안에서 작은 떨림이 보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입꼬리 미소 역시 단순한 친절 이상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저 가볍게 웃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위로 흐르고 그 미소가 눈가까지 퍼진다면 그건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상대가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에도 웃는다면 그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표정들은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움직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표정이기 때문에 그 눈빛과 미소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눈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 미소. 그건 마음이 먼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5. 다리꼬기와 자세 변화로 전하는 시선 유도. 사람의 몸짓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성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다리꼬기나 자세 변화는 관심과 호감을 드러내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죠. 중년 이후엔 이런 표현이 더욱 절제되기에 오히려 그 신호는 더 짙고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친목 모임에서 한 남성 지인의 행동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자주 다리를 바꿔 꼬았고 상대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자꾸 박 여사님의 얼굴을 바라봤죠.
처음엔 무심코 보던 그 움직임들이 점점 박 여사님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성 앞에서 다리를 꼰다는 건 단순한 자세 조절이 아닙니다. 특히 한쪽 다리를 상대 방향으로 내밀거나 몸 전체가 상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그건 명백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그 자세는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대화가 됩니다. 더불어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도 감정의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등을 기대 앉았다가 어느 순간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을 듣고 그 다음엔 다리를 틀어 앉으며 다시 시선을 맞추는 모습은 상대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행동이죠.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앞에서 자신의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다리를 교차하며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는 자기 어필이자 매력 전달의 방식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자꾸 다리를 꼬고 그 시선이 자주 머물렀다면 그건 그냥 자세를 바꾼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눈을 맞추고 싶은 은밀한 바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6. 손끝 움직임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 사람의 손은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입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결코 감춰지지 않죠. 특히 이성 간의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는 작은 손짓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평소 자주 연락하던 여성 지인과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었다 놓을 때마다 손끝이 그의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고 메모지에 무심코 글씨를 쓰며 자꾸 김 씨의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도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고 했죠. 중년이 된 이후 손의 움직임은 더욱 조심스러워지지만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진심이 더 잘 드러납니다. 감정을 숨길 때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을 감싸거나 반지를 빙빙 돌리거나 종이컵 테두리를 손톱으로 살짝 긁는 등의 행동은 속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성 앞에서 손끝이 자주 움직이는 건 자신도 모르게 끌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손을 테이블 가까이에 두고 때때로 상대 쪽으로 미세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건 말보다 먼저 나가는 접근 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할 때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을 보이거나 손을 펴서 설명하는 행동은 나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라는 무의식적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손끝이 자꾸만 신경 쓰였던 적 있으신가요? 눈빛보다도 더 먼저 다가오는 그 조용한 손끝의 언어를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손끝에 마음이 실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7. 팔과 허벅지 스치는 짧은 접촉이 의미하는 것. 팔이 살짝 스치고 무릎이 어쩌다 닿았을 때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마음이 괜히 흔들렸던 적 여러분도 있으셨죠?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간 관계에서는 이런 스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감정의 스파크일 수 있습니다. 62세 이모 씨는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 중 옆에 앉은 여성의 팔이 자꾸 본인의 팔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실수려니 했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이건 의도적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특히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깨와 팔이 자연스럽게 스쳤고 가끔 다리를 꼬며 허벅지가 아주 짧게 닿는 순간에는 심장이 알 수 없는 리듬으로 뛰었다고 말합니다. 중년의 짧은 접촉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신중함과 계산 속에 이루어지기에 그 한 번의 스침은 감정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죠. 팔과 허벅지는 상대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자꾸 스친다는 건 신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불편했다면 애초에 닿지 않도록 몸을 뺐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닿은 채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면 그건 이미 호감의 증거라고 봐야겠죠. 특히 공간이 넉넉한 상황에서의 스침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좁지도 않은 공간에서 팔이 닿았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나는 지금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우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접촉이 계속 반복되고 그 후의 시선, 표정, 말투까지 부드럽게 이어진다면 그건 감정이 행동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접촉을 기억하시나요? 팔끝, 무릎 끝이 스치며 잠시 전류가 흐른 듯한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아주 짧은 스침 하나로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8. 목선과 쇄골 드러내기 가장 섬세한 매력 표현. 사람의 몸 중에서도 목선과 쇄골은 가장 섬세하고 은근한 매력을 담고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이라면 노출보다 은근함을 통해 시선을 끌 줄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선과 쇄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50세 여성 송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남성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목 주변에 머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는 특별히 파격적인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브라우스였지만 목 부분이 살짝 파여 있었고 얇은 펜던트가 쇄골 위에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걸 그녀는 대화 도중에도 분명히 느꼈다고 말합니다. 목선과 쇄골은 신체의 곡선미와 고요한 긴장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노출보다 훨씬 더 섹시하고 오히려 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특히 누군가와 가까이 마주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젖히거나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그 부위는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남성 시청자라면 이런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을 기울이며 상대가 웃을 때 그 라인이 보이며 순간적으로 눈을 떼기 어려웠던 적. 그건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 아닙니다. 상대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끌림의 흐름인 거죠. 여성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얼마나 강력한 시선 유도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중요하거나 특별한 자리에선 목선을 드러내는 옷을 선택하거나 쇄골 위에 얇은 목걸이 하나를 더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섬세한 매력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도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했던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은 때로 그런 조용한 곡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팔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며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로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주 꼬는 다리, 미묘하게 바뀌는 말투, 그리고 입가에 걸리는 그 반짝이는 미소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징후라는 것을요.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해집니다. 표현은 줄어들고 몸짓 하나에 더 많은 의미가 담기죠. 그렇기에 상대의 무심한 듯 보이는 행동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귀를 기울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몸이 먼저 다가오는 관계는 마음도 그만큼 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니까요. 혹시 최근 누군가의 말 없는 행동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시그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짓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